답답한 시장에서 다양한 섹터 짚어보고 투자해볼 만한 탑픽주도 꼽아드리겠습니다. 투자에는 투는 오늘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총 오늘은 4가지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4가지 주제를 다뤄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갑자기 분위기 대왕고래, 동해 석유 테마주 한번 다뤄보겠고요. 알테오젠 오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썼죠. 관련해서 또 바이오 테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새 AI 칩을 공개하자 AMD도 다시 AI 새로운 칩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반도체주 섹터도 짚어볼 예정이고요. 2차 전지가 오늘 반등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상승 탄력을 얻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동해 석유 시추 테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11월부터 시추 탐사에 나선다고 하고 정말 이곳에 석유와 또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면 2035년쯤에는 상업 개발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좀 멀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흑유석유, 한규석유 모두 어제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근데 앞서서 영민 매니저도 이게 테마성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테마죠. 테마인데 갑자기 분위기 무슨 대마왕? 예. 대왕고래. 네, 대왕고래. 예. 갑분대죠. 예. 네.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는 테마야. 그리고 놓치는 것과 테마라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런 거는 큰 차이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떤 관심이 높고 거기가 쏠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테마는 테마지만 어떤 정부가 좀 깔아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주가 움직임들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해볼 만한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오른 이틀째 거의 급등한 가격대에서 여기서 쫓아간다. 이런 거 말고요. 네. 어떤 기회를 찾아서 좀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변동성을 찾아서 매매하는 정도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도 참 무거운 공기업인데 네. 여기까지 이틀째 급하게 올라왔다. 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세는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정도로 보는데 그게 손 빠르신 분들 아니시면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죠. 근데 네. 지금 그만큼 구체화된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멀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까워 보이는 거죠. 그런 착시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테마가 네.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테마성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면 특정 섹터로 수급이 쏠리게 마련인데 시추 테마 같은 경우에는 강관, 피팅, 밸브, 에너지, 석유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성 밸브도 어제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쪽 관련된 쪽들은 석유자 붙었거나 가스자 붙었다. 그러면은 다 움직이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그거는 그냥 알아서 매매하는 정도라고 보는데 네. 이걸 좀 길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제 산유국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정말 될까요? 네, 그냥 나온 데이터로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입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산유국 입장으로서는 가스 생산하는 입장으로서는 네. 운반도 해야 되고 또 관련돼서 또 그러니까 시추선에서 설치해서 가스관을 연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은 그쪽이 맞겠죠. 매매하는 용도 빼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조선 쪽이나 또 이제 피팅 밸브 가스관 이런 쪽들은 수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건 조금 먼 일이겠죠. 시추 네. 과정들 끝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채굴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좀 길게 보게 되면 네. 수혜일 가능성은 있겠구나라는 아. 쪽에서 이런 쪽이 워낙 뜨겁다 그러면은 또 연결돼서 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네. 쪽에서 일단 그걸 못 따라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총 이 조선 쪽이나 그리고 또 피팅 밸브 이런 쪽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염두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추가 시작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선, 피팅, 밸브 쪽으로 좀 잘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투자에는 투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전고점 탈환이 눈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전고점을 탈환했습니다. 최고가를 썼어요. 22만 7천 원까지 올랐는데 알테오젠이 최근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투자의 눈에서 김민수 대표님의 발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번이나 투자 매수의 눈으로 알테오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 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노래했더니 이제 신고점 나왔네요. 예.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더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 연료를 누가 붓고 있느냐라는 쪽이 중요할 텐데 일단 뭐 기업 내용들은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급 구조를 보게 되면 요즘은 외국인들이 MSCI 지수 편입되기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괜찮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진입하고 단순히 진입해서 뭐 어떤 유동성 가지고만 진입했다 그러면 끝인데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사죠. 그랬던 변화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세와 함께 움직이는 구조 생각하게 되면 이제 돌파했는데 여기서 끝이겠느냐? No. 네. 단기 매물 소화하고 더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쭉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고비가 각광받고 있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해야 하고 근데 자주 맞으면 또 부작용이 있대요. 그리고 약을 끊으면 또 요요 현상도 1년 내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지속이 아니라 장기 지속형 비만약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국내 비만 치료제들을 보면 암젠의 마리타이드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지속이 아니라 1개월 제형으로 지금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G2G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질에 오늘 다 잘 가고 있죠. 다 장기 지속형 비만약 모멘텀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필요합니다. 요즘 뱃살이 나와가지고요. 요즘 정말 많이 맞더라고요. 네. 필요합니다. 예,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한 번 주사 맞는데 솔직히 주사에 대한 공포 크지 않습니까? 네.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일주일마다 맞아야 되고 그러면 살 빠지는 건 좋은데 귀찮고 번거로워요.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요요 현상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지속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가장 간편한 건 먹는 거겠죠. 네. 먹는 건데 경구약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위산 때문에 한 약효의 한 10% 정도밖에 발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얼만큼 정확하게 비만 치료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또 하나의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한 번 주사를 맞게 되면 한 달 뭐 아니면 6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 지속형 되는 경우 이게 네. 또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있겠죠. 패치를 붙입니다. 네. 패치를 붙여가지고 이게 한 번 붙이게 되면은 뭐 15일 뭐 아니 열흘 이상 가서 그러니까 약간 마이크로니들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통해서 약물을 저희 몸으로 들어오는 기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오늘 움직이는 쪽은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유명하죠. 예, 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가장 큰 흐름은 셀트리온이 움직이고 거기다가 알테오젠이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제약바이오 쪽으로 범위가 좀 넓어가는 현상 이게 오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요즘 어제 또 반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를 또 움직이는 건 좀 그렇다라는 네. 쪽에서 약간 테마에 확산이 나오는 과정들 이거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만 치료제 앞으로 뭐 패치형이나 경구용으로도 관심이 갈 것이다. 근데 오늘의 상승을 본다면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았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흐름이 나쁘진 않았죠. 근데 좀 주춤했던 비만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쏠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인원투는 오늘의 세 번째 주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도 새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관심사가 네. AMD가 삼성전자와 과연 손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TSMC랑 친하잖아요, AMD가. 네, 보니까 그 CEO 리사수 분도 대만 분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엔비디아 젠슨 황님도 대만 분. 네. 한국인은 왜 도대체 그런 세계 무대에서 뭐 활동을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AMD 쪽에 가장 주된 어떤 칩을 맡기는 쪽은 TSMC입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랑 TSMC가 미루얼 관계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일단 이번에 대만의 그 컴팩스인가요? 거기서 얘기를 했을 때도 네. 확답은 안 했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물량을 주겠다는 쪽은 확답은 안 했는데 개연성이 너무 이쪽으로 밀집하게 들어가서 그들 걸 다 처리한다 그러면 약간 좀 삐지는 경우가 나오겠죠. 게다가 또 마찬가지로 또 단일 밴드로 만약에 TSMC 공급했는데 만약에 TSMC가 우리 칩을 만들어주는데 네. 거기서 만약에 중국이 뭐 약간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 칩 생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또 생산 어떤
어떤 생산하는 창구를 좀 늘려놓는 거 이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삼성이랑 해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런데 삼성전자랑 하자. 이렇게 말이 나오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AI,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AI PC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뭐 핸드폰이고 PC고 패드고 자동차고 이제 AI가 다 탑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게 보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프리미엄 폰의 또 하나의 방점을 찍는 네. 아이폰 16이 네. 어떻게 나오는지가 AI가 어떻게 잡재되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최근에는 또 기대를 너무 하다 보니까 네.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런 반응도 있어서 이 관련된 쪽으로는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하반기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게 AI지롱 이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은 그냥 뚜껑 열고 보자라는 네.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그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 또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관심은 있는데 요즘 또 반도체 쪽이 소부장이 그렇게 쏙 재미가 없죠. 그런 네.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특히 거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럼 온디바이스 AI에서 네.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혹시? 특히 리노공업이고요. 리노공업? 예. 네. 그런 쪽에서는 보기는 하는데 일단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주춤하면서 네. 이제 거래도 좀 들어가면서 아직 관심이 없다라는 쪽에 대한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어느 정도 좀 끝나면서 아니면 또 WWDC 좀 가까워오면서 6월 10일 가까워오면서 또 기대감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서서히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온디바이스 AI의 장점들을 직접 피부로 느낄 시기가 와야 되고 그리고 아이폰 16이 얼마나 흥행을 할지도 온디바이스 AI 주가가 움직일 때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까지 반도체 종목들 저희 한번 짚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섹터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양극재 가격이 14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저가를 기록하던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이게 2차 전지 바닥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해당되는 종목 몇 개로 저희가 2차 전지 바닥이다라고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업황은 지금 같은 경우 충분히 저점은 통과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출 동향을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애써 못 생각하고 있는 쪽 중에 하나는 NCM 계열 특히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이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고 지금 그만큼 해서 뭐 쭉 하고 터나는 게 아니라 네. 바닥은 찍었고 거기서 살짝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을 만들고 있는 업황의 네.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럴 쪽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매번 보던 그럼 시장이 통과했기 때문에 매번 보던 2차 전지 소재 대장주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만 이게 움직이겠느냐? 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같은 섹터에서도 독보적으로 이쪽에 대한 섹터들이 좀 빠르게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가시화된 섹터, 소섹터죠. 이게 네. 더 챙겨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뭐몇 차례 얘기 드렸지만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이쪽을 더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14개월 만에 양극재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양극재 쪽은 아직 접근은 너무 이르다라고 보면 될까요? 가격 메리트가 나오면 사겠는데요. 이럴 네. 때 보면은 약간 뭐 어떤 이슈 때문에 밀린다든가 그랬었을 네. 때는 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보다는 차라리 성장이 확보된 쪽 그쪽을 본다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쪽을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그냥 그 밑단에서 횡보할까요, 앞으로? 변화는 나올 것 같습니다만 변화는, 근데 네.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된 모습들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무슨 네. 얘기가 나와서 또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이 나왔을 때 가격 메리트가 커지게 되면 사겠다는 입장인데 네.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옆으로 횡보하는데 여기서 그냥 바닥이다라고 사기가 아직은 못해서 네. 저라면 그거 안 사고 실리콘 음극재 사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쏠릴 거고 그쪽 주식을 좀 담아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전액 관련해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전액 설비 투자를 늘리는 모양새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일입니까? ESS 관련된 쪽으로 수혜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전액 관련된 쪽은 NCM 계열보다 LFP 쪽으로 네. 들어갔을 때 한 50%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지금 ESS 쪽은
LFP가 오히려 대세가 돼 있죠. 네. 그런 쪽에서 전액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특히 엔캠도 마찬가지겠지만 엔캠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격차를 좀 좁힌다는 관점 쪽에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움직이는 관점들 이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큰 틀에서는 LFP도 ESS다, ESS 수혜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네.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LFP 배터리가 또 ESS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으로 솔브레인 홀딩스 주목받고 있다. 근데 갑자기 또 ESS가 나와서 네. 그런데요. ESS와 SOFC 관련해서도 네.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요즘에 주가가 좀 다시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다시 반등할까요? 만약에 이런 걸 본다 그러면 미국에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체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춤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ESS 쪽의 대표 주자인 플루언스 에너지 그리고 또 SOFC 쪽에서 블룸 에너지 이런 네. 쪽들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좀 주춤하다 보니까 탄력들이 좀 안 받는 현상. 그래서 좀 매물 좀 소화하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끝났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네. 얼마큼 또 잘 매물을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겠죠. 네. 또다시 턴은 미국 증시에 따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솔브레인 홀딩스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네. 오늘 상승을 20% 넘게 보여주다가 지금 윗꼬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다음 날 주가가 어때요? 윗꼬리 많이 달았을 때? 다음 날 가봐야 하는 거죠, 그거죠. 네. 근데 오늘 살짝 네. 보여주고 네. 소화했다 그러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주된 플레이가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뭐 외국인 기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런 주된 매수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개인 매매끼리 좀 돌아간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내일까지 간다라고 모르겠는데 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 주체가 좀 뚜렷하다 보니까 네. 이를 아까 투자 아이디어가 맞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적어도 직전 고점이 보니까 88,700원이 있는데 그 정도 부분 시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지금처럼 2차전지 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갖고 막 움직이는 쪽들 이거는 네. 또 같이 바라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더 상승해 나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눈투는 오늘 4가지 섹터를 다뤄봤습니다. 뭐 대왕고래 테마도 다뤘고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4가지 섹터를 다뤘는데 오늘 이 섹터들 중에서 어떤 공략주, 어떤 매수해는 종목을 노려볼까요? 그냥 한 두어 번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재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은 이제 고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고가에서 투자 네. 아이디어 맞고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지금 그렇다고 여기서 덜컥 사시는 게 아니라 이 네. 정도에서 살짝 어느 정도 조정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흐름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들면서 지금 목표가는 지금 현재 2조가 시총이 지금 안 되는 2조대가 안 되고 있는데 네. 한 지금 구조에서 앞으로 한 2026년까지 가게 되면 실적 흐름들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 1,000억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900억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네. 되면 지금 시총 2조가 그렇게 성장에 대비해서는 비싸지 않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목표가 한 2조 5천억은 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한 15만 5천 원대 정도 목표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주전자재료 상승 탄력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15만 5천 원 목표가 제시해 주시면서 대주전자재료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눈 김민수 대표의 매수해는 종목은 2차 전지 섹터에서 나왔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소개해드렸고요.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잡아드렸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투자의 눈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